제3부 FF 메디신 중 에너지의학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학에서 질병의 원인, 에너지의학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의학이란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에 부속된 양자파동, 즉 분자 양자파동, 세포 양자파동, 조직 양자파동, 장기 양자파동 등을 다루는 의학입니다. 그리고 양자파동은 양자얽힘 혹은 비국소성 원리에 의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의 양자파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구성하는 모든 파동들이 사인파 형태로 규칙적이고 동일한 주파수를 유지한다는 점인데 이것을 결맞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결맞음을 유지할 때 양자파동은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결맞음이란 말을 비유하면은 물고기들이 각각 개체적으로 행동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치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휘자도 없는데 지휘를 받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의 양자파동의 기능을 보면 1. 양자파동은 열린 게 오픈, 이건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의 양자파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2. 조직 형성의 청사진 기능을 하며 3. 생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4.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5.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하고 6. 지구의 회전, 태양이나 달의 주기 등을 인식하여 생체 시계의 기능을 하며 7. 자기 조직화하는 기능을 하고 8. 자연 치료력의 기능을 합니다. 에너지학에서 질병의 원인,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의 양자 파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일의 생물 물리학자 포프는 바이오포톤, 이거는 양자 파동과 동일한 개념인데 이 바이오포톤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바이오포톤과 질병의 원인과의 관계를 많이 연구하였습니다. 포프에 의하면 1. 사람이 일생 동안 필요로 하는 양자파동의 총량이 충분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양자파동이 몸 안에 축적되어도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발성 경화증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부족하면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파동이 부족한 경우는 양자파동이 움직이지 않는 정체와 양자파동의 교란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양자파동의 교란이란 양자파동이 이런 결맞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양자파동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고 따라서 건강이 유지되지만 어떤 원인으로 양자파동의 교란이 생기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 영양학적으로는 비쌀지 모르지만 야외에서 키운 닭의 알과 닭장에서 키운 닭의 알은 양자파동의 차이가 납니다. 즉 닭장에서 키운 닭의 알은 양자파동의 결맞음이 낮고 야외에서 키운 닭의 알은 양자파동의 결맞음이 높습니다.
양자 파동이 교란되면 곧바로 육체적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우스 이론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북아메리카에서는 태풍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체에 작은 양자파동의 교란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누적되어서 언젠가는 갑자기 육체적 변화와 더불어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질병이 발생하는 시기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1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양자 파동의 교란이 있으면 환자는 괴로운데 육체, 즉 해부학적 구조에는 아직 변화가 없어 현대의학에서 어떠한 첨단 검사, 즉 유물론적 검사를 동원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미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미병 환자가 약 62%나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미병의 개념이 없지만 FF 메디신에서는 건강의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즉 FF 메디신에서는 건강 상태가 미병 상태로 이행되고 미병 상태가 질병 상태로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건강은 양자 파동 상태도 정상이요 해부학적 구조도 정상을 말하고 미병은 양자 파동은 이미 교란이 와 있으나 아직 해부학적 구조는 정상인 것을 말하고 질병은 양자 파동도 교란이 되어 있고 해부학적 구조도 서로 비정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몸에 부속된 양자 파동의 이론적인 측면만 소개하였습니다. 선진 외국의 대체약 분야에서는 물질의 양자 파동을 이용하여 실제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장치를 많이 개발하였습니다. 물질의 양자 파동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양자 파동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부분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너지학에서 질병의 진단, 물질의 양자 파동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장치를 소개하면 1. PIP, 다층 대조 간섭 사진술 2. GDB, 가스 방사 시각화 장치 3. EIS, 전자 간질 스캔 장치 PIP, 다층 대조 간섭 사진은 영국에서 개발된 진단 장치인데 인체를 거의 노출시킨 상태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디지털 사진에서 얻은 정보를 가공하여 인체의 양자 파동을 해석하는 진단장치입니다. PIP 사진에서 가슴에 붉은색이 뭉쳐있으면 심장병을 의미합니다. PIP 사진에서 척추에 붉은색이 뭉쳐있으면 척추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PIP 사진에서 복부에 붉은색이 뭉쳐있으면 복통이 있음을 의미하고 복통이 치료되면 붉은색이 없어집니다. PIP 사진에서 유방에 검은 색조가 보이고 몸 전체가 붉은색으로 나타나면 유방암을 진단할 수가 있고 치료가 되면 유방의 검은색은 흰색으로 나타나고 몸 전체의 붉은색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공치료를 하면은
PIP에서 에너지장의 진동과 빛이 증가합니다. 즉 기공 치료 증가, 기공 치료 중을 비교하면은 색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GDB 가스 방사 시각화 장치. 러시아에서 개발된 진단장치인데 10개의 손가락 끝을 이 보라색으로 플라스마 에너지로 여기시키면 손가락 끝의 양자 파동을 채취할 수 있는데, 양자 얽힘 혹은 비국수성 원리에 의하여 손가락 끝의 양자 파동은 인체 전체의 양자 파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전체의 양자 파동을 가공하여 여러 가지 그림을 만들어 정상과 비교합니다. 즉 이거는 정상이고 함몰된 부위는 병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에너지장으로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면 정상이고 함몰된 부위는 병이 있다는 것으로 진단합니다. 다음은 EIS 전자간질 스캔 장치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장치인데, 양쪽 이마 그리고 양쪽 손바닥, 양쪽 발바닥에 센서를 붙이고 센서를 통해서 인체의 양자 파동을 채취합니다. 연자는 프랑스 개발자를 방문하여 하루 7시간씩 6일 동안 개인 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EIS는 조직 및 장기의 기능을 색깔로 알 수 있습니다. 회색은 정상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뇌가 회색은 정상이고 붉은색이 나타나면 뇌졸중으로 진단할 수 있고, 심장이 회색이면 정상인데 이렇게 되면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EIS는 양쪽 이마, 양쪽 손바닥, 양쪽 발바닥으로부터 정보를 채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뇌를 그릴 수 있고 심장을 그릴 수 있고 병의 유무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의학에서 질병의 치료, 물질의 양자 파동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의학에서는 몸의 파동의 함량이 정상이면, 이 정도면은 건강을 유지하고 부족하면 양성 종양이 생기거나 암 등 질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양자 파동을 공급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세포는 양자 파동으로 가득 찬 배터리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세포가 70% 이상으로 충전되어 있으면 건강한 것이고, 만약 60% 충전되면 미병이 생기고, 40% 충전되면 만성병이 생기고, 15% 충전되면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선진 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동 치료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1. MW 다중 파동 발생 장치. 2. 펜프 펄스 전자기장 치료기. 3. 라이프 머신. 4. 토션 발생 장치. 먼저 MW 다중 파동 발생 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동이 여기서 발생해서 한자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과학자가 개발하였고 1920년대에 개발한 장치입니다만, 암을 비롯하여 많은 질환, 관절염, 만성기관염, 고관절 탈골 등을 치료하고
치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덩치가 크지만 손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펜프, 펄스 전자기장 치료기는 여기 루프를 통하여 양자파동을 질병이 있는 부위에 조사하는 방법으로 치료, 이와 같이 EV 이런 식으로 치료합니다. 펜프의 부종 치료 사례를 보면은 90세의 여성 환자가 손가락 링을 뺄 수 없을 정도로 부종이 심했습니다. 5분 치료하고 3시간 후 부종이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자 파동을 보충하기만 하면 부종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라이프머신 1930년대 미국의 과학자 레이몬드 라이프가 개발한 치료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바깥에 보이는 것은 양자 파동 발생 장치이고 내부에는 주파수 발생 장치를 복합한 치료 장치입니다. 라이프머신은 항암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이프는 1931년 11월 20일 미국 의사협회 간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라이프머신을 이용하여 말기암 환자를 3일 간격으로 한 번에 3분씩 3개월 치료하여 말기암 환자 16명을 모두 완치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토션 발생, 덩치가 아주 큽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의사이며 물리학자인 장 칸첸이 개발한 치료 장치입니다. 이 토션이라는 용어는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서구의 양자 파동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토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건강한 생쥐의 양자 파동을 채취해서 암을 가진 생쥐에 주었더만 70%에서 암이 사라졌다고 했고, 또 토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생식 기능이 정상인 젊은 생쥐의 양자 파동을 채취해서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늙은 생쥐에 주었더만은 생식 기능이 회복됐다. 즉 늙은 생쥐가 새끼를 뺐습니다. 그리고 토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건강한 젊은 사람의 양자 파동을 채취하여 환자에게 주어졌지만은 질병이 치료됐다고 했습니다. 양자 파동을 이용하면은 질병의 진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바이콤, 이러한 내용의 장치로는 바이콤이 있는데, 이 바이콤은 독일에서 개발된 장치인데 연자는 본사가 있는 독일 뮌헨에서 4주 동안 개인 연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트론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장치이고 스키오는 헝가리에서 개발된 장치입니다. 세 가지 장치의 진단 및 치료 원리는 동일합니다. 단지 센스만 다를 뿐입니다. 바이콤은 경락에 프로브로 된 센서를 사용하고 스키오는 이마, 양쪽 팔목, 양쪽 발목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메타트론은 헤드셋과 같은 센서를 이용합니다. 러시아 메타트론의 진단 원리를 보면은 인체에 미약한 자기장 8가우스를 조여줍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은 100가우스인데 그래서 이 8가우스는 매우 미약한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조사하여
인체의 양자 파동을 여기시킵니다. 여기된 인체의 각종 양자 파동, 즉 웨이브 정보가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센서를 이용하여 이 웨이브 정보를 채취하고 이 웨이브 정보를 AD 컨버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통과시켜서 웨이브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전송합니다. 환자의 디지털 정보는 FFT 알고리즘에 의해서 신호가 분해가 되어서 환자의 양자 파동은 분자 파동, 세포 파동, 조직 파동, 장기 파동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메타트론의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분자 파동, 세포 파동, 조직 파동, 장기 파동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와 환자의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한 결과를 각 장기별로 1, 2, 3, 4, 5, 6 등급으로 나누어 점을 찍어 줍니다. 예를 들면 뇌에 2등급, 3등급은 정상인데 여기에 5등급이 뭉쳐 있으면 여기는 뇌의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장기 진단의 예를 들면 뇌에 가장 6등급의 가장 등급이 높은 나쁜 6등급이 뭉쳐 있으면 뇌암으로 진단할 수 있고 유방에 가장 나쁜 6등급이 뭉쳐 있으면 유방암으로, 그 다음에 척추에 6등급이 뭉쳐 있으면 척추 디스크로, 그리고 위에 6등급이 뭉쳐 있으면 위암으로, 그리고 뇌에 6등급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다발성 경화증으로, 그리고 폐에 6등급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폐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스톱 장치들의 치료 원리는 교란된 파동, 이게 교란된 이것도 교란된 파동을 발견하여 반대파를 쏘아서, 여기 초록색 반대파를 쏘아서 제로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만 돼도 치료가 되는데 여기다가 다음은 정상적인 양자 파동을 쏘아서 보강 치료를 합니다. 이 보기는 다 달라도 규칙적인 사인파입니다. 독일의 바이콤을 이용한 치료 사례를 보면은 암 환자는 유전자 P53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바이콤을 이용하여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 P53의 양자 파동을 채취하여 이를 암 환자에게 조사함으로써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바이콤을 이용하여 약물의 양자 파동을 채취한 다음 이를 맹물에 전사하고 이 맹물을 마심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이콤을 이용하여 피부의 정상 조직으로부터 양자 파동을 채취하여 200명의 피부 알레르기 환자 조사한 결과 83%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바이콤을 이용하여 정상인의 간의 양자 파동을 채취하여 만성 간염 환자 28명에게 조여준 결과 간 기능 검사가 대조군에 비하여 바이콤으로 치료한 경우에서 월등히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4부 FF 메디신 중 생의학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FF 메디신 중 생의학이란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되는데 하나는 오늘날의 현대의학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현대의학이 다루지 않는 영역, 즉 추가된 생의학 영역입니다. 추가된 생의학 영역이란 영양요법, 항산화제 요법, 약초요법, 물을 이용한 치료법, 해독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수기치료법, 산소요법, 다음에 고열요법 등을 말하는데, 이 추가된 생의학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FF 메디신은 그림에서 보듯이 현대의학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에 FF 메디신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대의학은 매우 확장되면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은 말할 것도 없고 심리학, 철학, 종교 등에서도 인간의 구조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인간을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유물론 패러다임에서는 단점과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데이비드 봄의 양자 이론과 인간 사중 구조론을 차용하여 심신 사중 구조 의학론 FF 메디신을 주장하여 보았습니다. FF 메디신에서는 크게 세 부분, 즉 생의학, 에너지학, 마음의학 등으로 나누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인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F 메디신에서는 마음은 전파가 가능한 양자 파동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개체 안에서 몸,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개체 밖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과도 공명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FF 메디신에서는 마음의 교란이 육체의 교란을 거쳐 육체적 질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교란을 교정하면 많은 육체적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심리적 치료, 철학적 치료, 인문학적 치료 및 종교적 치료 등은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에서와 같은 약이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아닌 환자 스스로가 마음을 교정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FF 메디신은 질병을 다루는 의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하나의 지구, 그래서 원리스를 꿈꾸는 의학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